가장 오래 한 업종은 기간이 무려 17년 11개월. 네. 가장 수명이 짧은 아이템 1위가 뭔지 아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업종이겠죠. 맞아요. 네. 예, 안녕하세요. 창업통TV 김상수양입니다. 예, 창업통 인터뷰 2023년 봄날 우리나라 창업시장의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 프랜차이즈. 과연 프랜차이즈 시장 온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최근에 프랜차이즈 시장의 이슈, 그 다음에 뉴스거리, 그리고 특히 가맹점 사업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도 반드시 꼼꼼히 챙겨서 봐야 될 코너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계시는 프랜차이즈 전문가 선생님 한 분 모셨습니다. 윤성만 프랜차이즈 법률원, 우리 윤성만 가맹거래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3, 4월 달은 이제 정기 변경 등으로 그래요? 조금 바쁘게 보낸 거예요. 아, 정기 변경. 정보공개서 정기 정보공개서를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변경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 CEO분들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뉴스로 한번 쭉 검색해 보니까, 아니 뭐 어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야,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한 거의 회사가 한 8,000개, 브랜드가 12,000개 되잖아요. 네. 근데 12,000개 브랜드 중에서 15개 브랜드 본사 사장님들이 공정위에 모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우리 앞으로 갑질 안 하겠습니다 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가서 선서했나봐요. 네. 사진 찍고. 그 어떤 내용인가요? 저도 이제 뭐 예. 소장님하고 같이 예, 예.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예. 공정 그 프랜차이즈 협회를 통해서 대표적인 프랜차이즈가 더 공정하게 가맹 사업을 하겠다는 하나의 선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필수 품목의 지정 기준을 합리화하겠다.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참 필수 품목은 뭡니까? 뭐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한테 예. 필수적으로 납품하는. 이 물건들은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사용해야 된다는 물건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제너시스, 비알코리아, 엔하우스, 굽네치킨, GM푸드, 그 다음에 BBQ, 그 다음에 뭐 신세계푸드, 노브랜드, 뭐 비알코리아, 그 다음에 뭐 킹콩 부대찌개, 엔하우스가 메가커피죠. 이 정도 브랜드의 사장님들이 모였다는 것은 가맹점 기본 300개 이상 되는 네. 브랜드인데요. 네, 그러니까 최소. 네. 그래서 뭐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대표님과 함께 이런 뭐 선언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좋은 말 많이 했더라고요. 윤리 경영, 상생 경영하자.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합리적인 분쟁 조정하자. 브랜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동반 성장하자. 다 좋은 얘기 많이 써 있어서 이런 뉴스가 저는 되게 선언적 의미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아무튼 지금 우리 윤성만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의미 있는 일이다. 네. 그리고 공정하게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금 H제를 면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법 위반이나 갑질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라고 하면 오케이.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더 건전하게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우리 윤성만 선생님 입장에서 요즘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어차피 지금 등록 얘기했으니까 눈에 띄는 아이템, 브랜드 이런 거 좀 있지 않습니까? 한 3가지 정도 세 가지. 좀 본 것 같은데요. 첫째. 김밥집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인건비나 원재료비가. 김밥집이 어려워진다. 예, 그래서 대체 아이템으로 꼬마 김밥이라고 있습니다. 맞아. 1,500, 제가 아는 브랜드도 꼬마 선비김밥이라고 그 브랜드 제 수업을 들었던 사장님인데, 네. 코로나 시대에 거의 뭐 200개 이상 생겼어요. 그런 브랜드. 최근에 200호점 뉴스 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들고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 네네. 그런데 차별적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꼭 그 브랜드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무너질 수가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꼬마 김밥 관련해서 뭐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예. 차별적인 경쟁력이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김밥 천국에 김밥을 안 팝니다. 이런 가맹점이 네. 아마 있어서 되게 좀 어디가 이슈가 됐던 적도 있는데, 김밥 시장이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김밥을 안 찾으실 리는 없으니까. 그래도 작은 미니 김밥, 꼬마 김밥 있어요. 이러면서 오히려 기존 김밥
김밥집보다는 꼬마 김밥 쪽이 상대적으로 네. 좀 더 주목될 수 있다. 중심과 번화가에서 예. 주점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 주점. 같아요. 네. 와, 제가 오늘 국세청 데이터를 보니까 국세청 데이터라는 것은 항상 우리나라의 모든 우리 이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창업자들의 매출 데이터를 가장 정확히 아는 것 아닙니까? 국세청. 근데 국세청에서 2018년부터 5년 동안 5년 전과 지금 2022년 말 기준으로 해서 100대 생활업종 동향을 이렇게 동향 데이터를 지금 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주점 그러면 간이 주점, 여기서는 홉집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이 두 가지가 최근 2018년에서 2022년 말까지 코로나 시대 3년이 들어간 거죠. 가장 많이 줄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니까 더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맞아요.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 말까지는 이게 코로나 분위기로 가맹점이 지금 2018년 기준으로 호프집 같은 경우는 2018년에 34,800개였는데 가맹점인가요? 점포인가요? 점포 전체 점포. 네.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25,900개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무려 25.7%가 줄어들었는데 지금 그 줄어든 게 최근 2023년 봄 기준으로는 다시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럼 창업자들은 당장 궁금해지죠. 야, 주점이면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 어떤 주점이야? 아니 뭐 이자카야, 호프집, 막걸리 주점 아니면 뭐 실내 포차 어떤 주점이 많이 생기나요? 물어볼 것 같은데요. 제가 술을 안 마시지만 시장에서 볼 때 맥주 하이볼 쪽이 좀 뜨지 않나. 하이볼 요즘 정말 뜨겁습니다. 다른 주점 말고 다른 눈에 띄는 아이템도 있습니까? 중대형 고깃집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고깃집. 코로나 때문에 중대형 고깃집들이 어떻게 보면 회사 카드나 모임 카드 결제를 하는 곳들이 많이 어려웠는데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모임도 시작하고 외식을 시작을 하니까 또 회사에서도 회식을 하기 시작하니까 중대형 고깃집들이 고깃집 그러면 소, 돼지, 닭, 오리 이런 고기 원재료가 먼저 생각나고 수입육, 국내산 이렇게 생각나는데 중대형 고깃집 어떤 고기예요? 돼지나 소겠죠. 같이 돼지, 소를 포함한 그리고 가격이 조금은 수입과 국내선을 포함한 가격이 뭐 저렴한 것보다는 중고가, 중대형에서 하는. 요즘 주로 좀 폐업률이 잦은 그런 브랜드나 그런 분야 어느 쪽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명하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데 프랜차이즈를 한다라고 하면 좀 위험 부담을 줄인다라고 하면 최소한 3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이 했던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제가 아는 어느 고깃집들도 지금 가맹점이 200호점까지 오픈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0호점까지 이렇게 유지되는데 5년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신규 가맹점 창업자 중에서 201호점으로 과연 가맹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야, 그 브랜드는 이제 한물 같지 않았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수요도 있는데 그럼 브랜드의 수명 곡선과 신규 창업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시각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1년, 2년 안에 2년이라고 하면 바로 세트할 수 있는데 5년 동안 200개 정도로 이제 성장을 했고 최근에 이제 정보 공개에서 보면은 평균 매출액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도 전년도 매출액하고 또 비교도 할 수도 있고요. 또 5년 동안 최근 3년 동안 계약 해지나 종료 가맹점 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해지나 종료도 안 됐다라고 하면 충분히 신규 가맹해도 되는 안정 브랜드에 속한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200개인데 작년에 250개였다가 지금 200개였다든가 작년도 평균 매출액보다 더 낮아졌다든가 아니면 기간이 5년이 아니라 1, 2년이라고 하면 정말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어떻게 보면 우리 상권 분석 시스템이라든지 요즘은 해당 지역의 매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폐업 동향 내지는 가맹점 등록 취소 동향까지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보면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운동에서 재밌는 뉴스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전체 생활업종이 100개 아이템이 있는데 음식 판매 서비스업 관련해서 100개인데 100개 중에서 가장 존속 연한수가 긴 업종 어떤 걸 것 같아요? 그 전에 평균 생활업종들의 평균 존속 연한은 8년이에요. 8년 정확히 얘기하면 한 8년 9개월 정도 보통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존속 연한 보면 8년 9개월. 그러니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를 포함을 해서 가게를 열면 평균적으로 업종들의 토탈 평균은 8년 9개월 정도는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가장 수명이 긴 아이템 뭘 것 같아요? 아마 모르실 거야. 분명히 우리 윤성환 선생님 아실까? 기본적으로 오래 하는 업종은 자격증을 가진 업종인들이 자격증을 가진 누구나 할 수 있는 업종도 업종이 아니라 어떤 자격이 맞는데 있는 업종. 이 가장 오래 한 업종은 기간이 무려 17년 11개월 네. 이 업종이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없는 업종이죠. 아니요. 아닌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할 수 업종인가요? 있어요. 네. 궁금한데요. 송창식 가수가 생각나요. 아, 송창식. 그럼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가나다. 가나다라와 함께 네. 아가씨 얘기가 나오죠. 아가씨. 담배 가게 아저씨. 네. 네. 담배 가게가 17년 11개월이에요. 요즘 담배 가게는 사실 편의점들이 네, 맞습니다. 전국에 다 편의점 담배표가 없으면 편의점 신규 오픈이 안 될 수준으로 됐는데 야, 담배 가게. 우리나라 흡연 인구가 줄어들어도 담배 가게가 1등이었어요. 장수. 그럼 저건 맞지 않나요? 제가 아무나 할 수 없는 업종. 맞아요. 담배도 인허가 업종이니까. 맞아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16년 이발소. 이발소도 자격증. 맞아요. 다 맞춘 것 같아요. 맞아. 세 번째 네. 15년 11개월 금은방. 금은방. 네. 금은방. 네 번째도 재밌어요. 네 번째 철물점이에요. 철물점. 15년 10개월. 다섯 번째 말씀하신 자격증이 있는 이비인후과의원 15년 네. 2개월. 그럼 반대로 가장 수명이 짧은 아이템 1위가 뭔지 아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업종이겠죠. 맞아요. 네. 그것도 코로나 시대하고 연관이 있어요. 네. 어때요? 지금 코로나 시대 우리 네이버만 하더라도 네이버 포탈에 무려 40만 명이 있죠. 네. 통신 판매업. 통신 판매업의 국세청 기준으로 가장 짧은 1위였는데 2년 7개월. 2년 7개월 다 문 닫는다는 얘기예요. 2등 짧은 아이템. 야, 이건 누구나 하는 아이템 맞아요. 네. 전국에 10만 개가 있는 커피집 3년 1개월. 3위 스포츠 시설 운영 3년 6개월. 4위 펜션 게스트하우스 3년 7개월. 5위 실내 스크린 골프도 오래 하지 않네요. 3년 7개월. 그래서 야, 이게 이제 전체 업종으로 보는 장수 어떤 브랜드 아니면 이제 수명이 짧은 아이템 말씀드렸는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장수 브랜드와 그 다음에 정말 수명이 짧은 브랜드는 극명하게 엇갈리잖아요. 네. 이거를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수 브랜드를 좀 우대하고 네, 맞습니다. 오래 살아남은 브랜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뭐 우리 수상공인 입장에서도 너무 중요한 자산이니까 그런 브랜드는 좀 잘 보호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2023년 봄날 과연 이 상반기 우리 국내 요 프랜차이즈 시장의 따끈따끈한 뉴스 우리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의 현주소에 대해서 우리 윤성만 가맹거래사와 한번 이렇게 쫙 정리했는데요. 앞으로도 창업통TV는 변화무쌍한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의 이런 빠른 변화 요인 그리고 과연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 내지는 창업 예정자 입장에서 알토란 같은 정보들을 모아서 이렇게 서비스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은 너무 즉흥적으로 질문 주셔가지고 예. 제가 정리 안 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했는데 원래 인생이 즉흥이에요. 이 창업통TV 우리 전문가 인터뷰 일단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도 따끈따끈한 프랜차이즈 뉴스 내지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